네.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네. 중동의 상황들이 워낙 좀 심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의 관련된 전문가분들 좀 모시는데 네. 일단 오늘도 상황이 일단 종전으로 결론은 난 거라고 이제 봐야 되긴 하겠죠. 네. 뉴스상으로는. 네. 과연 그게 진짜 종전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가 있는지 그거 한번 좀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요즘 가장 바쁘신 분입니다. 성일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휴전하고 이제 종전 세트로 나왔습니다. 네. 맞는 거예요? 맞다고 봐야죠. 이게 종전되니까 오히려 힘이 빠지신 것 같아. 네, 왜냐면 이제 뭐 내일부터 일정도 없고 집에서 이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종전 봐야죠. 이제 뭐 최소한 뭐 몇 달은 가겠죠. 최소. 그리고 뭐 길게는 뭐 몇 년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종전 상황이 종전 상황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란의 그 핵 상황이 정리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정리는 안 됐죠. 근데 왜 휴전하고 왜 종전하는 거예요? 왜 휴전하고 왜 전쟁을 더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쟁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전쟁한 이유가 이란이 핵물질을 그렇게 자꾸 농축하니까 이걸로 핵무기 만들 것 같아서 그거 때린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잖아. 원래 처음부터 목표가 100% 완전하게 이란의 어떤 핵 능력 그다음에 핵 시설을 깨끗하게 처리한다.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이게 원래 목표는 아니었죠. 원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원래 목표는 그러니까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핵 개발 기한이 3주에서 한 달이었거든요. 네. 목까지 차왔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 2년 정도 늦췄다. 그러니까 시설을 파괴해서 그러니까 농축 시설을 파괴하면 니네 원심 분리기 이제 다시 사야 되지. 그렇죠. 다시 세팅해야 되지. 그렇죠. 그럼 시간 좀 오래 걸리겠지. 그렇죠. 그거는 파괴됐다고 보는 거예요? 파괴됐다는 건 원심 분리기가 파괴된 거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쫙 연장을 해서 2년 3년 시간을 벌었다. 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보다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죠. 뭐예요? 이란이라는 이 거대한 군사 강국, 강성대국, 그리고 사실 중동에서 터키, 튀르키예, 이란만큼 크고 강한 국가가 없잖아요. 사실 뭐 사우디도 있지만 사우디는 인구가 작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란의 이미지가 강성대국 이란의 이미지가 이번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렇죠. 이란은 완전 진짜 종이호랑이 느낌. 네, 종이호 하우스 오브 카드가 됐다. 종이호랑이, 사상, 누각. 다 나오네요. 제가 아는 사자성어가 다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물어보지 마세요. 완전히 지금 뭐 이란 무섭다. 이란 뭐 탄도미사일 세고 한번 이란 진짜 화내면 미국도 뭐 조금 움찔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뭐 이번에 트럼프의 별명 같은 그게 됐어. 이란은 타코였다. 뭐 했다고요? 타코. 용두삼이었다. 우리가 막 엄청나게 지금 미국이 우리 핵시설을 공격했으니까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미국 뭐 군대 미군 기지 완전히 때릴 것이다. 때리긴 때리는데 먼저 알려주고 때릴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란의 이미지가 사실 이번에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면요. 그 전에 이란과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이란은 서방국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안 알려줬었어요. 이번에 거의 좀 이례적인 거였어요. 아니죠, 알려줬죠. 2020년에도. 2020년에도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렸을 때 이란이 알려줬죠. 그때는 왜 그랬냐면 트럼프가 가셈 솔레이만이라는 이란 혁명 수비대 아주 유명한 사령관을 죽였거든요. 이라크에서.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이란은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다. 반드시 우리 보복한다 했는데 고민하다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렸는데 이것도 사전에 연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의 루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란의 어떤 방공망을 깨고 12일 동안 완전히 때리고 싶을 만큼 때린 그런 사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진짜 이란의 영공을 산책 가듯이
마실 나가듯이. 아니 진짜 200대 300대 전투기가 그렇게 12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짓도 못. 한 대도 격추가 안 됐어요. 네, 맞아. 이것은 사실 뭐 놀랍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란의 방공망이 거의 뭐 없다. 뭐 이란에 전투기가 없는 건 전투기가 있긴 한데 이미 뜨기도 전에 다 망가졌고 네네네. 이란의 공군력이 약한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힘이 없을 줄은.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상황이면 옆에 있던 뭐 어디 레바논이나 저 무슨 카타르 이런 데서도 이란 쳐들어갈 수도 있겠어. 이 정도로 무력할지는 몰랐거든요. 그렇죠. 이제 착각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사우디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와 이란 그래도 이제 어쨌든 중동의 맹주 중에 하나고 저 중동 쪽에서는 사우디, 이란, 뭐 터키에 뭐 이 정도가 이제 제일 큰 형들인데 이란이 이번에 완전히 이제 맛이 가면서.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이제 완전히 내가 이제 독주다, 혹은 뭐 튀르키예 양강 구도다, 요 정도 생각하지. 이제는 이란 과연 예전처럼 이렇게 뭐 얘기해도 아마 이란의 힘이 이제 안 실릴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포커페이스 하고 있겠죠. 속마음은 기쁜데 표현을 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사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을 하고 본인이 선언하고 나서 그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뭐 공격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은 파기됐다,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뭐 발생할 수도 있죠.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이란이 어제도 사실 뭐 시간이 휴전 발효 이후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엔 또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아마 공격하는 그때 미사일을 쏜 사람들이 아마 통신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모든 게 망가졌기 때문에 쏘지 마라 그러는데 왜 쐈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추후에 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란 내부의 통제가 잘 안 되면 그렇긴 한데 그것보다도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격노했죠. 그 화면 보셨습니까? 언론과 인터뷰할 때 F자를 써가면서 바로 봤어요. 네. What the F they are doing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와 대통령이 What the F 그 ING까지 What the FING they're doing they don't know what the ING 와 그래서 바로 카메라 앞에서 그래가지고 화가 기자들도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러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엄청 화가 났구나. 화 되게 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마린 원 그거 타면서 거기서 이제 나토로 가야 되는 회의를 가야 되는데 바로 나타냐후한테 전화 때렸잖아요. 전화 때려가지고 너 지금 뭐 하냐? 비행기 날아가 또 전투기 날아가서 지금 테헤란 때린다고? 비행기 뒤로 빠꾸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서구나. 날아가는 비행기를 빠꾸 시킨 사람입니다. 트럼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 날아가는 비행기 전투기도 빠꾸 시키는 사람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투기가 갔다가 사실 트럼프가 전화 안 했으면 테헤란 한 20곳을 때리려고 했대요. 그래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그래가지고 하여튼 4분의 3 전투기는 왔다가 그냥 테헤란 도착해서 바로 기술 돌려서 가고 중간에서 가고 폭탄을 씌는 거는 폭탄을 싣고 다시 돌아가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전투기는 이걸 투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헤란 내 어디 저기 산기슭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그냥 한 대 때리고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갔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무게에 따라서 이제 이동 거리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2,000km 막 1,700km, 1,000km 넘는데 큰일 나죠. 그래서 그냥 엉뚱한데 그냥 폭탄 좀 떨어뜨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제 뭐 나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통화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했답니다. 그래요? 나타냐후가 아무 말을 못했답니다. 대꾸를 못했답니다. 조용히 가만히 듣고만 있고 제 그때 두 손으로 공손하게 Thank you, President 이러고 말았다는. 그래서 그거 좀 듣고 싶어요. 통화 내용이 공개는 안 됐는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하긴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미국이 만약에 열받았고 안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스라엘 혼자 뭘 할 수는 없죠. 더군다나 나타냐후가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물맥이면 안 되죠. 왜 안 되냐?
지가 해달라는 거 해줬잖아요. 네. 포르도 때려줬습니다. 네. 그게 그냥 간단히 쉬운 일이에요. 아 그럼요. 네. 그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반대론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네. 그거 다 두드려 맞아가면서 내가 쏴줬는데. 네, 전 세계 지금 정상들이 트럼프 약간 이상하다, 저 전쟁 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를 다 두드려 맞아가면서 때려줬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렇죠. 그거는 트럼프로서 상당히 격려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당분간 하여튼 미국의 지금 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양국이 아무 말 못하고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나 뭐 100%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이제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은 일단 약속 대련을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추가적인 미국에 대한 어떤 보복 같은 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으로 이제 퉁치고 넘어가는 거죠. 네. 퉁치고 넘어가고 그러면 모든 게 해피하고 다 중동은 이제 해피하냐? 네. 앞으로의 중동은 그러면 선샤인이냐? 문제 해결된 건 사실 별로 없는 것 없다는 같은데. 거죠. 지금 정확히 우리 이란 전문가님께서 하신 얘기처럼 이거 뭐 지금 뭐 완전 제거 뭐 핵능력 완전 무능화 시키겠다 했는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한 2년이나 3, 4년 지나면 네. 다시 이 핵개발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400kg 상당의 네. 녹축 우라늄이 이란을 지금 어디 갔냐? 네, 모처에 지금 잘 보관해 두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잘못하면 마음 먹으면 90% 가면 핵탄두도 만들 수 있고, 네. 그다음 60% 이상이면 더티밤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방사능 유출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이 400kg의 6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400kg으로는 더티밤을 이미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농축해서 90%까지 그다음 만들면 핵탄두도 만들 수 있다. 핵탄두도 만들 수 그것도 있고. 9개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미국이 다시 이 문제를 풀어야죠. 그러면 이제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 두 쪽만 살펴보면 핵 협상에서 이란이 그동안 주장했었던 적어도 전홍축까지는 우리 땅에서 할 수 있게 해줘. 네. 요걸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해오셨네요, 오늘. 네, 아주 질문이 날카롭고 정확한 지금 팩트에 기반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길 바라고 있죠. 자, 내가 이렇게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줬으니까 네. 이란이 이게 조금 수그리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겠지만 네. 또 페르시아의 후에 이란 사람들 그렇게 쉽게 수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협상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자고 할 거예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쟁 전에는 무조건 우리는 우리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지. 만약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는 똑같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고 하면 트럼프는 그럼 또 어떻게 할지 이게 아직 불명확합니다. 정치적으로 한번 각국의 정치적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네. 아니 그 이란과 미국의 이란과 입장. 미국? 네. 어차피 핵 협상은 그 둘이 해야 될 거니까. 이거 다 헬로메나에서 배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지금 전쟁을 이렇게 막 한 이유 중에 또 한 사이드는 지금 양국의 지도자들이 다 좀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네. 그래도 이제 이 전쟁하면서 조금 입지 다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끝났고 그래서 양쪽 다 지금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렇죠. 미국과 특히 가장 큰 수혜자는 나타냐후 총리죠. 왜냐하면 나타냐후 총리는 거의 뭐 왔노라 이겼노라 뭐 완전 이거예요 지금. 전승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란의 핵개발 시간을 뭐 최소 2년 이상 네. 늦췄고 그다음에 핵시설을 많이 부셨고요. 그거 플러스 탄도미사일도 많이 부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절반 정도를 날렸어요. 한 뭐 4,000발 있으면 2,000발 날렸고 네. 2,000발 있으면 1,000발을 날렸단 말이죠. 그것도 엄청난 성과죠. 그다음에 다른 이란의 많은 무기 시설들도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국방 관련한 대부분의 인프라가 다 망가졌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다시 재정비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 네. 그 네타냐후는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네. 하메네이가 뭐
얘기는 우리가 뭐 다 이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란 국민들도 알 거 아니에요. 알죠. 또 뭐 글로벌 뉴스를 뭐 안 보진 않을 테니까 네. 또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 옛날처럼 뭐 완전 막을 수 있으면 몰라도 이렇게 다 뚫려 있는데 지금 이란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란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하메네이가 저 권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계속 그 뉴스 나오고 있어요. 네. 위험하다. 네. 왜냐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완전한 패배. 12일 만에 꼬리를 내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무릎을 꿇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 내부 특히 이제 집권층 사이에서 이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 전쟁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외교력으로 막았어요. 전쟁이 안 나도록 막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외교도 안 돼. 그럼 전쟁을 할 거면 그러면 국방력을 제대로 만들었어야지. 그러면 방어망 아니면 레이더망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지 않냐. 네. 그럼 러시아한테 가서 S-300이라도 가져와 오든지 뭐를 저기 이스라엘이 전투기가 많다는 것.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주 공격국은 전투기니까 그것을 전투기가 만약 침투를 하면 그것을 격추할 수 있거나 레이더망으로 막아야 요격망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렇지. 말만 맨날 해서 하다가 우리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했는데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두드러 맞기만 하고.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러면 이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하메네이가 있죠. 하메네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권층 사이에 상당한 제가 봤을 때는 비판이 있을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종신직인 최고 지도자를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러나게 하기 쉽지 네, 않다. 네, 종신직이기 때문에 네. 30몇 년 됐죠, 지금. 그렇죠. 오래됐어요. 89년부터니까. 89년부터. 네, 네. 그러니까 끌어내리지는 못하지만 이미 정당성을 잃은 거 아니냐. 지도자로서. 어쨌든 본인이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오래 정당성이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있다. 그리고 내부에서 지금 그런 얘기도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를 한다거나 네. 그렇게 과도한 이제 무력이 아니고 아주 격렬한 시위를 벌였을 때는 아마 또 진압이 들어갈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비판의 목소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다 봤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하다. 이란에서도 막 승전 퍼레이드 하고 이래서 저는 이란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한 70년대 같으면 네. 그렇게 져놓고도 승전 퍼레이드 하면 이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근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아무리 이란 국민들이 뭐 우리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뭐 IT 기기들을 안 쓰지 않을 거고 네. 네. 어떻게든 이제 글로벌한 소식들을 못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얼마나 하메네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정말 이게 공허한 말인지 알 거고 그럼 아마 여론이 좋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예전 뭐 호메이니 그렇죠. 호메이니 옛날 뭐 7, 80년대 네. 첫 번째 최고 지도자죠. 그 양반의 뭐 손장가가 지금 급부상한다던데. 네, 그런 얘기도 맞아요? 있어요. 손자가 앞으로 최고 지도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후계자로 논의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 지금 최고 지도자의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또. 하메네이 아들이 둘이가 있고 호메니의 손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세 사람이 또 후보군에 들어가 있어요. 하메네이 아들들은 하메네이가 그렇게 인기가 떨어지는데 아들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 더군다나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아버지 자리에 있는 것은 이게 도대체 왕정이랑 뭐가 다르냐? 그렇죠. 네. 본인들이 혁명을 한 이유가 맞아요. 부패한 왕정을 갈아치우겠다고 혁명을 했는데 또다시 아들에게 세습을 한다? 이거 이란 국민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물론 뭐 대체자가 없다,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또 뭐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궁금해. 팔레비 왕조는 아예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존재합니까? 거기 후손이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방송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시 뭐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자신의 그 옛날 우리
어르신, 그러니까 우리 네.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왕정을 자기가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본인의 꿈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이란 국민들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 국민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란 내부의 사항을 지금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란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 상황은 상당히 지금은 안 좋은데 이거를 이제 안 좋은 상황을 또 집권 세력이 또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네, 좀 네. 관제 데모 많이 하고요. 승리 퍼레이드 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계속 될 텐데 네. 어쨌든 이란 내부 상황도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란의 지시나 뭐 요청들을 잘 그동안 가려운 걸 잘 긁어줬던 하마스라든지 네. 헤즈볼라 여기도 지금 거의 와해된 거죠? 아니면 아직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하마스는 거의 이 산소 호흡기 달고 있다. 하마스는 산소 호흡기. 네. 그 다음에 헤즈볼라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걸 하고 걸어야 된다. 보조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 보조기구가 필요한 상황. 하마스는 거의 이제 거의 가셨다. 예. 물론 뭐 또 부활할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두 조직이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뭐 불가능하죠. 보십시오. 이번 12일 동안 헤즈볼라가 로켓 한 마리 쐈습니까? 네. 하나도 못 쐈습니다. 원래 헤즈볼라를 만든 이유가 이런 비상사태 때 이스라엘을 때리라고 이란이 만든 조직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못했잖아요. 유일하게 남은 조직은 후티. 예멘에는 후티가 유일하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있는데 이 친이란 민병대도 요즘에 이라크 정부가 딱 목을 쥐고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잘 못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은 완전히 고립무원입니다. 네네. 이스라엘도 근데 이번에 돈 많이 썼죠? 돈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은 가슴이 아프겠죠.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번에 많이 쓴 것 같아요. 예, 뭐 500발 정도 되는 탄도 미사일을 막아내느라고 뭐 한 발에 뭐 얼마짜리겠습니까? 뭐 한 10억짜리 5천만 원짜리 이거를 막 계속 요격 미사일을 쏘니까 엄청난 돈을 썼겠죠. 요거는 혹시 이스라엘 경제 뭐 크리티컬하게 작용하지는 않나요? 저는 크리티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볍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죠.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경제가 뭐 파탄이 난다. 그 수준은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제 회복 가능한 수준인 거고. 그럼 이번 미국, 이란, 이스라엘 요 3국의 점수 뭐 나름의 이제 결과를 한번 끝으로 좀 정리해 보자면 미국은 일단 플러스 꽤 얻은 거죠? 그렇습니다. 뭐 국내 정치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본인이 목표하는 핀셋 포인트로 딱 걷어내면서 그리고 이후에 휴전을 딱 만들어내면서 전쟁이 말려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다치지 않았고 엄청나게 뭐 엄청 세계 경제가 막 그런 게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익 받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어쨌든 뭐 이 정도면 돈은 많이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꽤 주변 정리도 좀 했고 이란에 대해서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서는 플러스. 완전 플러스. 1등이에요. 1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1등, 미국 2등, 3등 이란이죠. 이란이 많이 구겨졌고. 이거 뭐 딱 좋죠. 1, 2, 3등. 누가 봐도 1, 2, 3등인데. 그래요? 나타냐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요 기분 좋을 때 성도 한번 하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원래 있어요. 내년 총선 예정되어 있잖아요. 내년 총선 예정된 지금 자기가 인기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럼 지금 하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요? 아주 업됐어요 지금. 진짜 정치적으로 매우 위기였는데 나타냐후도.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여튼 그렇게 이제 결과 현재 성적표로 보자면 이스라엘, 미국, 이란 순 정도로 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르몽드지에. 저도 르몽드를 잘 안 봐요. 제가 볼 이유가 없죠. 저 불어도 잘 못하니까. 프랑스. 근데 불어판도 있고 영어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스라엘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르몽드지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났대요. 제목이 팍스 헤브라이카. 헤브라이카? 헤브라이즘, 헤브라이. 그러니까 팍스 유대인이죠. 그럼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고 중동에는 팍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만든 평화가 온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힘으로 만든 평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드릴 만한 게 별로 없지 않나. 국가가 없다. 하긴 그럴 수 있겠네. 예, 완전히 뭐 지금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 다 망가졌고. 예, 이란도 이제 이란까지 뭐 투르키예가 아직 있습니다. 근데 이란까지 이렇게 막 무찔러 버리니까 야 이거 중동 지역은 뭐 팍스, 헤브라이카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르몽드지가 한 얘기입니다. 네. 그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일단 이번 상황은 좀 정리가 된 걸로. 네. 물론 이제 어떤 변수가 또 뭐 오늘 내일 모레 또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유일한 변수는 네. 미국하고 이란하고 해협상을 또 할 텐데 네. 거기서 해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사실. 그게 지금 저는 쎄합니다. 그게 이제 핵 협상이 예.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이제 어쨌든 네. 미국이 원하는 건 뻔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다시 뭐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그럼 네, 이란이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네.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또 다시 이거 뭐가 뭐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지금 그게 좀 가장 걱정된다.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일 생길 때마다 우리 교수님이 좀 잘 좀 알려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그래도 좀 비교적 밝은 분위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헬로 매너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특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말 조심하세요. 나 안 그래도 지금 좀 큰일 났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과드리고. 네, 늘 또 농담을 좀 장착하시는 분이라 맞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 또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